밤에 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깬 적 있으신가요? 멀리 나가지도 않았는데 왜 다리가 그렇게 천근만근 무겁고 욱신거리는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하셨던 적은요. 젊을 때는 몰랐던 이런 다리 통증이나 근육 경련이 우리 나이에는 왜 이렇게 자주 찾아오는지, 혹시 내 몸이 보내는 적신호는 아닌지 걱정되실 거예요. 걷는 것이 힘들어지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두려워지고 심지어는 자다가 찾아오는 다리짓 때문에 숙면조차 방해받는다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현실이죠. 다리 건강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우리의 활동량을 줄이고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오른볼로 자칫 낙상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다행히도 우리 다리 건강을 다시 튼튼하게 만들고 감점 설치게 하는 다리, 쥐를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는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특정 비타민과 미네랄들을 제대로 챙겨 먹는 것입니다. 단순한 영양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영상에서는 우리 어르신들의 다리를 젊은 시절처럼 튼튼하게 만들고 짝스러운 다리 경련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아주 중요한 7가지 비타민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이 비밀을 알면 여러분의 다리는 훨씬 가볍고 편안해질 겁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의외의 정보도 얻으실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우리 다리 건강을 지켜줄 첫 번째 영양소부터 알아볼까요?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300가지가 넘는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 필수 미네랄인데, 특히 근육 기능과 신경 전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다리에 쥐가 나거나 근육이 뭉치는 현상은 주로 마그네슘 부족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이완되지 못하고 계속 긴장 상태에 머물게 되거든요. 마치 우리가 고무줄을 너무 팽팽하게 당기고 있으면 언젠가 톡 끊어져 버리는 것처럼 하거든요. 마그네슘이 없으면 근육이 제대로 쉬지 못하고 경련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우리 몸의 천연 진정제라고 불릴 정도로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을 안정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갑자기 다리 근육이 뭉쳐서 잠에서 깨는 분들에게는 이 마그네슘 보충이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어디서 마그네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녹색 잎채소, 예를 들어 시금치나 케일 같은 채소에 많이 들어있고요.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 씨앗류, 그리고 통곡물에도 풍부합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에도 마그네슘이 아주 많으니 반찬으로 자주 드시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 저녁 식사에 시금치 나물 한 접시와 견과류 한 줌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마그네슘 섭취량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다리가 한결 편안해지고 밤에 찾아오던 불청객 같은 다리쥐도 점차 사라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평화유지군과 같아서 근육이 과하게 흥분하는 것을 막아준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 다리 건강을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두 번째 영양소는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전해질은 물과 함께 우리 몸의 세포 기능을 조절하는 데 필수적인 미네랄인데, 칼륨은 나트륨과 함께 체내 수분 균형을 조절하고 신경 신호를 전달하며 근육 수축과 이완에도 깊이 관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분들 칼륨 부족 현상이 더 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다리 근육이 약해지고 피로감을 쉽게 느끼며 심하면 부정맥 같은 심장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다리에 힘이 없고 축 처지는 느낌이 든다면 칼륨 부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칼륨은 어디에 많을까요? 바나나가 칼륨의 왕이라고 불리지만 사실 우리가 매일 먹는 다양한 채소와 과일에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감자, 고구마, 시금치, 토마토 같은 채소와 오렌지, 키위 같은 과일도 칼륨이 풍부하고요. 특히 한국 음식에서 빠질 수 없는 김치나 된장찌개 등에도 칼륨이 들어있지만 나트륨 함량도 높으니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매일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로 바나나 하나나 오렌지 한 개를 드시고 검주고 점심이나 저녁 식사에는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넉넉히 드시는 거죠. 칼륨은 우리 다리 근육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돕고 불필요한 부종을 줄여주는 역할도 하니 매일매일 충분히 섭취해서 활기찬 다리를 만들어 보세요. 이처럼 마그네슘과 칼륨은 우리 다리 근육이 경련 없이 원활하게 기능하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쌍둥이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영양소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칼슘입니다. 많은 분들이 칼슘은 뼈에만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 칼슘은 뼈 건강만큼이나 근육 기능에도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과정에서 칼슘이 중요한 스위치 역할을 해요. 신경세포에서 보내는 신호에 따라 칼슘이 근육세포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근육이 움직이도록 돕는 거죠. 외단은 만약 칼슘이 부족하면 근육 수축과 이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리 근육 경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심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면서 뼈 밀도가 약해지는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데 이때 칼슘 섭취가 부족하면 다리 근육도 함께 약해지면서 낙상 위험까지 커지게 됩니다. 튼튼한 다리는 튼튼한 뼈에서 시작되고 그 뼈를 지탱하는 근육 역시 칼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칼슘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식품은 바로 우유와 유제품입니다. 요거트나 치즈도 좋은 칼슘 공급원이죠. 하지만 유당불내증이 있으시거나 유제품을 잘 드시지 않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뼈째 먹는 생선, 예를 들어 멸치나 뱅어포 같은 건어물이 아주 좋은 칼슘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녹색 잎채소 중에서도 케일이나 브로콜리에도 칼슘이 들어있고요. 두부나 깨에도 칼슘이 풍부합니다. 식사하실 때 멸치볶음을 반찬으로 드시거나 두부 반모를 찌개나 부침으로 드시는 것만으로도 하루 칼슘 권장량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어요. 꾸준히 칼슘을 섭취하면 뼈도 튼튼해지고 다리 근육의 기능도 향상돼요. 갑작스러운 다리 경련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처럼 칼슘은 뼈와 근육,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영양소는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으로 잘 알려져 있죠.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몸에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빠져나가 버립니다. 칼슘이 우리 몸의 뼈와 근육으로 제대로 도착해서 제 역할을 하려면 비타민 D라는 안내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그런데 비타민 D는 단순히 칼슘 흡수만을 돕는 것이 아니에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는 근육 자체의 힘과 기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고 낙상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햇볕을 쬐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비타민 D 결핍이 흔하게 나타나곤 합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면 피부에서 합성되는데 집 안에만 계시거나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시는 분들은 햇볕을 통한 비타민 D 합성이 어려울 수 있어요. 온누 비타민 D는 어떻게 보충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 15분에서 30분 정도 팔다리를 내놓고 햇볕을 쬐는 것입니다. 햇볕이 너무 강한 한낮보다는 아침이나 늦은 오후가 좋겠죠. 만약 햇볕 쬐기가 어렵다면 음식으로 보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과 버섯, 달걀 노른자에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특히 버섯은 햇볕에 말린 표고버섯이나 느타리 버섯에 비타민 D가 더 많아지니 말린 버섯을 요리에 활용해보세요. 비타민 D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비타민 D는 우리 다리 근육을 튼튼하게 유지하고 뼈 건강까지 지켜주어 여러분이 더 활기차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지금까지 마그네슘, 칼륨, 칼슘, 그리고 비타민 D까지 4가지 핵심 영양소를 알아봤는데요. 이 영양소들은 우리 다리가 건강하게 기능하는데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남은 3가지 중요한 비타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영양소는 바로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군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특히 비타민 B1과 비타민 B12는 우리 다리 건강, 특히 신경 기능과 에너지 대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비타민 B1, 티아민에 대해 알아볼까요? 비타민 B12는 우리 몸이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 다리 근육이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비타민 B1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에너지가 제대로 생성되지 않아 다리가 무겁고 쉽게 피로해지며 가열감이 더 심한 경우 다리의 저림이나 감각 이상 같은 신경계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의 기름은 가득 채웠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을 아무리 먹어도 비타민 B1이 없으면 그걸 에너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나 특정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 사이에서 비타민 B윈 결핍이 나타나기 쉽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B윈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돼지고기, 통곡물, 콩,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잡곡밥을 드시거나 돼지고기 요리를 식단에 포함시키고 간식으로 견과류를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즐겨 드시는 콩국수나 순두부찌개에도 비타민 B1이 들어있으니 자주 드시면 좋겠죠. 충분한 비타민 B2 섭취는 다리 근육에 필요한 에너지를 원활하게 공급하여 피로감을 줄이고 답바소로 신경 건강을 지켜 다리 저림이나 경련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어서 비타민 B군의 또 다른 중요한 멤버, 비타민 B12입니다. 비타민 B12는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수초라는 물질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며 적혈구 생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혈구는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비타민 B유가 부족하여 적혈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빈혈이 생기고 이로 인해 다리 근육에 산소가 부족해져 쉽게 피로해지고 힘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경세포 기능 저하는 다리 저림이나 따끔거림, 심하면 균형 감각 상실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 음식으로부터 비타민 B12를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비타민 B12 결핍이 비교적 흔하게 나타납니다. 고기를 잘 안 드시거나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비타민 B12가 부족할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비타민 B12는 주로 동물성 식품에 풍부합니다. 검의 딩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같은 육류와 생선, 조개류, 그리고 달걀이나 유제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두 번은 육류나 생선을 드시고 평소에 달걀찜이나 우유를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본데 비타민 B12는 우리 다리 신경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돕고 마타 근육에 충분한 산소와 에너지를 공급하여 다리 피로를 줄이고 전반적인 활력을 높여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처럼 비타민 B1과 B12는 우리 다리의 에너지 발전소와 신경통신망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다리 건강을 지켜줄 7번째 영양소 가정 바로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항산화제란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물질을 말해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활성산소의 공격을 더 많이 받게 되고 이로 인해 혈액순환이 나빠지거나 근육세포가 손상될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먼 곳에 위치해 있어서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하기 쉬운데 비타민 E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다리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어 다리 경련이나 저림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마치 강물이 막힘없이 흐르면 주변 논밭이 풍요로워지는 것처럼 비타민 E는 우리 몸의 혈액이 막힘없이 잘 흐르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비타민 E는 근육세포를 보호하여 피로도를 줄이고 회복을 돕는 역할도 하니 다리를 많이 쓰시는 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E는 어디에 많을까요? 견과류. 특히 아몬드나 해바라기 씨 같은 씨앗류에 풍부하고요. 식물성 기름, 예를 들어 해바라기 씨유나 올리브유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아보카도나 시금치 같은 녹색 잎채소에도 들어 있습니다. 매일 간식으로 견과류 한 줌을 드시거나 샐러드를 드실 때 올리브유를 뿌려 드시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E 섭취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꾸준히 비타민 E를 섭취하면 가리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구샬의 근육세포가 건강해져서 다리가 한결 가볍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비타민 E는 우리 다리의 혈관과 세포를 보호하며 활기찬 다리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금까지 마그네슘, 칼륨, 칼슘, 비타민 D, 비타민 B1, 비타민 B2, 그리고 비타민 E까지 우리 다리 건강을 지키는 7가지 필수 영양소에 대해 모두 알아봤습니다. 이 영양소들은 각각의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서로 협력하여 우리 다리가 튼튼하고 편안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다리 건강을 지키고 밤잠 설치게 하던 다리 쥐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7가지 중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경련과 이완에 필수적인 마그네슘, 원해즈 균형과 신경 기능에 중요한 칼륨, 뼈와 근육 수축에 필요한 칼슘, 칼슘 흡수와 근육 힘에 영향을 주는 비타민 D,
에너지 대사와 신경 건강을 돕는 비타민 B1과 B2, 여톱티스, 그리고 혈액순환 개선과 세포 보호에 기여하는 비타민 E까지. 이 모든 영양소들이 우리 다리가 튼튼하고 건강하게 유지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제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 영양소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식단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키려 노력해보세요. 바나나, 시금치, 멸치, 푸른 생선, 전과류, 콩국물 등 우리가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들로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셨죠. 거창한 보약이나 값비싼 약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흔한 음식들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요? 이 비타민들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 외에도 꾸준한 스트레칭과 가벼운 걷기 운동을 병행하면 다리 건강은 더욱 빠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필요한 영양소가 채워지지 않으면 효과가 더딜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 삶에 큰 기쁨과 활력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짝스러운 다리주 때문에 놀라 잠에서 깨거나 다리 힘이 없어 외출이 망설여졌던 지난 날들은 이제 안녕을 고할 시간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7가지 비타민을 꾸준히 챙기시고 규칙적인 활동을 병행하신다면 여러분의 다리는 분명 젊은 시절 못지않게 활기차고 튼튼해질 거예요. 이러면 마치 잘 관리된 자동차가 오랫동안 쌩쌩 달리는 것처럼 우리 몸도 올바른 영양으로 잘 관리하면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활기찬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답니다. 더 이상 다리 통증이나 경련 때문에 소중한 일상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아마도 몇 주 안에 여러분의 다리가 훨씬 가볍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응원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유익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나이에도 최고의 삶을 누리세요.